장례식장 마지막 밤, 한 남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친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내 인생 전부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집엔 어머니 사진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내게 단 한 번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낳고 떠났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요. 대신 나는 버려진 아이라는 생각과 함께 자랐습니다. 엄마가 날 원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부족하게 키우지 않으셨어요. 가난하진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에 아버지는 늘 당신 것을 포기하며 내게 주셨습니다. 아들,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빠는요? 나는 배불러. 넌 많이 먹어야 해. 그렇게 말하며 당신 몫을 내 그릇에 덜어주시던 아버지. 나는 그 손을 잡고 자랐습니다.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아내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뵀을 때 아내는 90도로 인사하며 말했어요.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그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평생 총각으로 사시며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얼마나 많은 밤을 견뎌내셨을까. 결혼하고 얼마 뒤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저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며 눈물만 뚝뚝 흘리셨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니다. 그냥 너무 좋아서. 아버지는 손주를 안고 천천히 방 안을 걸으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표정으로 내가 할아버지가 되다니 꿈만 같구나. 그게 아버지가 가장 행복해 하시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땐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버티셨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보호자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떠나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셨고 친척도 거의 없으셨어요. 회사 동료 몇 명, 동네 지인 몇 분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중년의 남자,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관계시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큰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마지막 인사드리려고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밤, 대부분의 조문객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구석 의자에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속삭였어요. 여보, 저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응,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의를 갖춘 조문객이려니 생각하기로 했어요. 장례식 사흘째, 발인 전날 밤, 마지막 조문객들이 떠나고 장례식장은 텅 비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숙소로 들어갔고 나만 혼자 남아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 남자가 다가왔어요. 혹시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요? 네,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밖 흡연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말없이 담배만 피웠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무슨 말씀을, 제가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자는 담배를 끄고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고인분께서 당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 당신 친아버지는 저입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여자와 사귀었다고요. 결혼을 약속했지만 형편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다고. 저는 겁이 났습니다. 책임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그 역시 감당이 안 됐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때 제 후배가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당시 총각이었어요. 결혼할 생각도 없이 혼자 살던 사람. 그분께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요? 그분은 받아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뒤로 연락을 끊었어요. 도망친 거죠. 당신이 어릴 때도 한번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서웠으니까요. 아버지 노릇을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나타나신 겁니까? 미안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왜 안 오셨어요? 왜 돌아가시고 나서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어요. 한참 뒤 남자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제게 맡기신 겁니다. 뭔데요? 편지입니다. 당신 앞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에는 아버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나는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편지를 펼쳤어요.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너는 많이 놀랐을 거야. 그리고 화도 났겠지. 미안하다. 평생 진실을 숨겼구나. 하지만 아빠는 후회하지 않아. 내가 어렸을 때 처음 너를 안았을 때 아빠는 알았어.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선물이라는 걸. 너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었어. 낳지 않았지만 선택했어. 그게 더 큰 인연이라고 아빠는 믿는다. 너를 키우며 외롭지 않았어. 너 때문에 웃었고, 너 때문에 살았어. 내가 학교에서 상 받아올 때, 내가 대학 합격했을 때, 내가 결혼했을 때, 그리고 손주를 안겨줬을 때, 아빠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이제 너는 알았겠지. 너를 낳은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용서해줘. 그 사람도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을 거야. 하지만 결정은 내 몫이야.
아빠는 끝까지 내 아버지였어.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었고 후회 없는 인생이었어. 사랑한다, 아들아. 끝까지. 편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아버지 영정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인식. 남자는 여전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어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것도.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 아들로 살았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은 아버지였고 제 손을 잡아주신 분도 아버지였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그분이 진짜 아버지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아버지 아들로 살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끝까지. 남자는 오래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장례식장을 나갔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할아버지 어디 갔어? 응, 하늘나라 가셨어. 언제 와? 안 와. 하지만 항상 우리 보고 계실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유품 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날 업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뒷면에 아버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기쁨. 나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어요. 이분이 너희 할아버지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셨어. 딸은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웃고 있네. 응. 할아버지는 늘 웃으셨어.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맺어진 인연. 그게 더 깊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 평생 제 손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끝까지 아버지의 아들로 살겠습니다.